A씨가 경매를 통해 소형 부동산을 구입해서 주택 임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익도 잘 따져보고 시작했고 세입자도 금방 받아서 잘 운영해 왔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세입자가 나가는 상황이 되어서 A씨는 보증금을 내어주기 위해 보증금을 준비하고 임차인이 나가면 체크할 사항도 미리미리 챙겨놨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세입자분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달라고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처음 들어보는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내어주고 나니 임대 수익은 원래 계획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기에게 박형입니다. 여러분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모르고 임대사업을 하셨다가는 A씨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수선 충당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의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적립금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통해 이를 징수하고 적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이 돈을 이용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조차 관리비 내역을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모르는 집주인분들은 임대를 내주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가 나가게 될 때 이 내용을 잘 몰라 약간의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소형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할 거니까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파트를 임대하고 나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납부를 하게 되고 세입자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관리비를 낸다고 생각하고 납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나가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청구하지 않는 세입자가 있기도 한데 이는 법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구하지 않더라도 내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시면 이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보시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도할 때에는 이 금액을 돌려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 이 돈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찌됐든 세입자에게 돌려주셔야 하는 돈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주인으로서 이것이 비용이 아니라 거주를 하면서 당연히 발생되는 관리비 느낌이지만 임대사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비용으로 보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만큼의 돈이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 어차피 지불을 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처음 손익 계산을 하실 때에도 이 금액만큼은 추가 비용으로 계산을 하셔야 나중에 실제 손익과 차이가 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하실 때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반전세로 임대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월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전국 평균이 제곱미터당 200원 정도 되는데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니까 자세한 금액은 아파트를 매입하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고지서를 꼭 확인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거나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소형 아파트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이는 순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이니까 꼭 챙기셔서 나중에 혼란을 겪으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